계속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고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1심 선고 하루 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요? 어느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처벌해야 하는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기존 성범죄만큼이나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스토킹 처벌법 관련 사건들인데요. 실제로 저도 많은 사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엠변의 실전 법률에서는요,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2달 넘게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스토킹을 하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발신 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하거나 4시간 동안 10차례나 전화를 건 적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게 무죄의 사유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행위가 스토킹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누군가를 따라간다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어느 장소에서 기다린다거나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이렇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3자를 이용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제3자에는 택배사 직원도 있을 거고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찌 되었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물건을 전달한다면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판결을 보면 집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편지를 놓아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장소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런 법 규정만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부재중 전화로 남겨지면 스토킹이 아니다, 무죄다, 이런 판결까지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판례를 예시로 들면서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윗집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 아랫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누구는 양심이 없다, 이런 식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곳곳에 붙여두는 거죠. 그런데요, 과연 이것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윗집에서 계속 층간소음을 일으키니까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니다, 정신질환자라서 저 정도의 층간소음을 낸다, 다들 조심해라,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서 문서를 만들었고 아파트 통로와 엘리베이터에 총 3회에 거쳐서 붙여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아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판례는 지난 3월 안양지원에서도 있었는데요. 이제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 피해자의 개인 우편함 앞에 메모지를 붙여놓은 거죠. 내 남편과 외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메모지를 총 5회 붙여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니까 주거침입죄도 성립했겠죠. 우리가 흔히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남녀 사이에 치정과 관련된 범죄 또는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판례에서도 보듯이 동성 간에도 또는 이웃 간에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계정을 모두 차단을 시켜서 더 이상 연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계좌에 입금을 계속 하는 겁니다. 1원씩. 그리고 입금자 명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넣는 거죠. 이것도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역시 O입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춘천지방법원의 판례인데요. 이 사건은 좀 심했어요. 이제 전화를 계속 받지도 않고 다 차단을 하니까
무려 681원을 입금했습니다. 즉 681회에 걸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입금자 명에 넣어서 계속 이체를 한 거죠. 당연히 스토킹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판례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일부 주류적이지 않은 판례들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사건을 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반복성의 여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살펴보되 만약에 고소를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피의 사건이라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충분히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가해자가 더 끔찍한 범행을 일으키는 패턴이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앞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아예 신청도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과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을 견디다 못해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코 형량이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뉴스에서도 지적하듯이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1년여 동안 관련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일회성 또는 초범의 스토킹 범죄 사건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강력한 규제 수단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잠정 조치입니다.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정 조치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가장 약한 수준으로는 서면 경고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화, 문자 메시지의 송신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잠정 조치 결정문입니다. 여기 보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2022년 11월 19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또 아래에 보면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이런 식으로 잠정 조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토킹 처벌법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잠정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5개월간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드라마 빅마우스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잠정 조치 결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시는 판사님께서 이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결정 업무도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 결국 가해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속이나 이 잠정 조치 결정에 따른 유치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실제 잠정 조치 결정문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2022년 11월 11일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이 결정문에 따라서 가해자는 최장 5개월 동안 구속과 다름없는 유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킹 범죄 형량에 비한다면 좀 약해 보이죠? 그런데요, 실무적으로는 이 잠정조치 위반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자면 이례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을 경우 절반 정도의 확률로 구속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잠정조치에 따른 유치 결정이 났습니다. 정말 강력한 거죠. 그야말로 법원에서 내리는 최후의 통첩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자면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사건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잠정조치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 가해자의 어떤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니 잠정조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죠. 만약 가해자 입장, 즉 피해자 입장이라면 절대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선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이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잠정조치 결정까지 갈 수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변호하고 소명해야 하고요. 만약에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고를 통해서 즉시 다퉈야겠죠. 그런데 이 항고 기간이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미 이 7일의 기간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따라서 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관련이 된다면 철저한 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접근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도 잠정 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또 제3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입법 개정안이 예고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맞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한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에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많은 가해자들이 무리하게 합의 시도를 하면서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잠정조치 위반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즘 형사재판에 가보면 판사님이 아예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성범죄,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절대로 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시도를 하시고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처럼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실제로 이제 재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가족, 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를 한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인 내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4년째 피해자 국선 변호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요청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가해자가 연락을 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엄벌탄원서를 좀 작성해 달라라고 말이죠.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2차 가해가 형량으로 직결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N변의 실전 법률 첫 번째 시간은요, 요즘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짧다 보니까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 정보에 있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해서 N변에게 묻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